네, C 프로그래밍 다섯 번째 주제인 제어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제어문은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어문 중에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일단 조건문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예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한 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문 관련된 예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사전지식 점검 퀴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이 진위 여부를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첫 번째 명령에서부터 하나씩 아래 방향으로 차례대로 실행되며 그 순서를 바꿀 수 없다. 네, 프로그램의 순서는 오늘 배우는 명령문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f문과 같은 제어문, 즉 조건문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제어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화된 프로그램 방식이 도입되어 있는데 그 구조화된 프로그램 방식의 기본 세 가지 처리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차 처리입니다. 순차 처리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윗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차례대로 명령문이 실행되는 그러한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 처리는 오늘 배울 if문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특정한 명령문을 실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반복 처리입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에 특정 영역을, 특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어문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명령문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할 경우도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특정 부분의 명령문을 처리해야 할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그 주어진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또는 만족되는 동안 특정 부분을 반복해서 수행할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고트문을 이용하지 않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이것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제어문의 종류는 앞서 얘기했듯이 if문, 조건문에 해당하는 if else 또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으며 그 다음 두 번째 부로서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for문, while문, do while문, 뭐뭐 하는 동안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안에 특정 부분을 반복 처리하라 라는 그런 구문이 있고요. 이러한 구문들을 지원해주는 continue 문장, break 문장, goTo문이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BREAK인데.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if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조건문의 기능 및 한번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지금 하고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아랫부분에 단순 if문인데 이 단순 if문에 대한 기능은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명령문 1을 이쪽에 보면 결과에 따라서 명령문 1을 실행하든지 아니면은 2를 실행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면 지정된 명령문 2를 수행한 후에 단순 if문 다음에 나오는 명령문 2를 수행하고 거짓일 경우에는 이 명령문 2를 실행하지 않고 단순 if문 다음에 나오는 이 명령문 2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문 1과 2는 C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명령어들이나 수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단순 if문에 대한 형식입니다. 조건식이 만족될 경우, 즉 조건식 결과가 1인 경우, 즉 참인 경우에 여기 있죠. 여기에서 참인 경우에 단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한 줄이나 두 줄에 걸친 if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줄의 명령문을 사용한 거고 또는 뭐 한 줄에 써도 좋고요. 다음 줄에 써서 명령문을 줘도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 if문의 시작은 여기고 if문의 끝은 여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if문의 시작, if문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 개의 그 명령을
명령어들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블럭문을 이용해 가지고 if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if하고 조건식을 쓴 다음에 이 조건식이 만족된다면 참이라면은 결과가 1이라면은 명령문 하나 이상의 명령문을 실행하고 if문을 마치게 되겠죠. 자, if문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하지만 블럭문을 사용하는 경우 if문 뒤에는 세미콜론을 붙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았죠. if문 명령 하나하나에는 세미콜론을 붙이지만 블럭문으로 됐을 경우에는 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순 if문에 대한 예제 프로그램을 보인 것입니다. 나이에 따른 버스 요금을 한번 계산해 본 것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include 이를 써주는 이유는 프린트문이나 스캔f문을 사용할 경우에 이걸 include 시켜준다 그랬고, 반드시 C 언어에는 함수 메인 함수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메인 해가지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void에 대한 설명을 하질 않았는데, 이 void는 없음, 메인 함수가 되돌려주는 것이 없다란 뜻이고요. 메인 함수가 사용하는 매개 변수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void를 쓴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정수형 변수 age와 요금을 의미하는 페어에다가 1,500원을 넣었고요. 프린트 나이를 한번 출력해 보죠. 여기 출력 실행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나이. 그러면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옆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scanf문에 의해서 값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5 하면은 이 65라는 값은 age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죠. age라는 변수에 들어가는데, 스캔문에서 변수 앞에는 반드시 주소 연산자를 써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에 의해서 나이 값을 입력받은 나이 값이 65보다 크거나 같으면, 현재 65니까 같은 거죠. 참이돼서 여기에 나오는 fair에다가 1000이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fair에는 1500이라는 값이 있었지만 이제 1000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버스 요금을 출력하니까는 그 요금은 1000원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입니다. 한데 다음 실행문은 어떤 경우냐면,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켰을 때 나이 값으로서 25샷을 줬을 때는 나이가 25이므로 65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명령문은 실행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주어졌던 버스 요금 1,500을 그대로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어느 때는 1,000원, 어느 때는 1,500원. 즉, 이 if문에 따라서 페어에다가 1,000원을 넣던지 입력하든지 저장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1,500원을 찍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데, if문을 단순 if문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단순 if문에 대한 예인데, 이번에는 단순 if문을 블럭문을 한번 이용해 본 것입니다. 나이에 따른 버스 요금을 계산하는데 한번 블럭문을 이용해 봤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정수형 나이와 요금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 기다란 정수형으로 했고요. 요금엔 1,500원, 그리고 템프라는 변수, 임시 계산하기 위한 어떤 작업한 계산값을 넣기 위한 변수를 선언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로 해가지고 DIS에 0.4를 준, 이건 디스카운트 U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본 것입니다. 경로 우대 차원에서 뭐 나이가 많거나 적으면은 뭐 40% 할인해 주겠다는 의미로써요. 그리고 나이를 타이틀로 내보낸 다음 그 나이 값을 65를 주면은 65가 65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참이 되기 때문에 이 블럭문을 실행하게 되겠죠. 이 조건식이 만족돼서.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하냐면은 1,500원에다가 곱하기 0.4, 40%를 디스카운트 한 결과, 그 결과는 900원이 되겠죠. 900원이 템프에 들어가고, 900원이 아니고 600원이죠. 600원이 템프에 들어가고 1,500원에서 그 900원을 빼면은 요금은 900원이 됨으로써 그 결과 900원을 출력한 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35살이면은 이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이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나와서 버스 요금은 얼마? 페어가 가지고 있는가? 1,500원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if else 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의 그 기능 및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기능은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명령문 1이나 또는 명령문 2를 실행한 후에 명령문 3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림에서 이 조건식이 만족되면은 참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나오는 명령문 하나 이상의 명령문을 실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0 이쪽 부분으로 와서 이 부분의 명령문을 실행합니다. 둘 중에 한 부분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if else문 다음에 나오는 명령문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면은 명령문 1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2 부분을 실행하는 것이 if else 문장입니다. 자,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은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면, 이 결과가 참이면은 명령문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 거짓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시작, 여기가 끝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조건식에 따라서 단 하나의 명령문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그냥 블럭문 없이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만족할 경우에 또는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 이상의 명령문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블럭문으로 묶어서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블럭문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의 시작은 여기고 else, if else 문제의 시작은 이 부분이고 끝은 여기 맨 아래 나오는 닫는 그러한 그 기호가 되겠습니다. if else 문장의 기능은 조건 연산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 연산자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문장은 어떤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조건식을 써주고요. 조건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퀘스천 마크를 해준 다음에 명령문 1 또는 명령문 2를 써주고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식이 만족하면 이 부분을, 거짓이면은 이 부분을 실행시켜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예제 4-3은 if else 문을 이용해 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버스 요금을 계산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즉 리스 4-1의 프로그램을 if else 문을 이용해서 다시 작성해 본 건데요. 한번 볼까요? 타이틀로 나이를 내보내고요. 나이 값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65 값을 먼저 받아 보았네요. 67이 65보다 크거나 같냐? 참이니까 이 부분을 실행해서 페어 값은 얼마? 1,000원을 인쇄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에는 나이 값으로 33을 넣습니다. 30살, 33살. 33살이 65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else 부분으로 와서 나이 값에다 얼마? 1,500원을 넣어서 얼마를 찍습니까? 여기에 버스 요금 1,500을 출력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럴 경우와 저럴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상황을 판단해서 둘 중에 한 부분을 실행함으로써 이렇게 프로그램의 흐름을 변경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if else 문장입니다. 리스 4-4는 블럭문을 포함하는 if else 문을 사용해 가지고 나이에 따라 놀이공원 한번, 놀이공원에 가면은 나이에 따라서 뭐 어린이들 그리고 뭐 노인 경로우대 차원에서 입장료가 서로 틀린데 그 입장료 계산하는 식을 한번 if else 문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그래밍 해 본 것입니다. 자, 먼저 필요한 변수들을 나열했습니다. 자, 요금, 돈이죠, 나이, 정수죠. 계산하다 보면 그 값도 정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 선언해 놓고요. 그리고 경로우대 차원에서 또는 뭐 어린애들 약자 차원에서 40% 디스카운트 해주겠다는 값으로 변수를 선언하면서 그 값을 초기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이제 타이틀로 내보낸 거죠. 자, 여러분 처음에 67살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67이라는 값이 14보다 작고 5하죠. 이번에 이제 논리 연산 중에 그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를 썼는데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가 합쳐졌습니다. 또는 나이가 67세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어린이거나 노인이면은 얼마? 40%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이 수식입니다.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합친 거죠. 이 경우 관계연산자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논리연산을 해주는데, 이 같은 경우 이것은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니까 거짓과 참, 오화 둘 중에 하나 참이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이므로 10,000원, 원래 그 요금은 10,000원이었는데 40%를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얼마가 4,000원이 디스카운트 받게 되므로 10,000원 빼기
4,000원에서 실제 요금은 얼마로 6,000원이 계산돼 가지고 6,000원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나이를 23살로 집어넣었을 때는 23살로 여기서 입력을 했을 때는 14살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65세보다 작은 것도 아니니까 거짓이 되므로 0, 두 개 다 0이 되니까 else 문장으로 와서 요금은 그대로 얼마? 10,000원을 부여함으로써 입장료는 10,000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중 if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if문의 기능은 여기 프로 차트에 나와 있듯이 단순 if문이나 if else문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다시 명령문으로서 다시 단순 if문이나 if else문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많은 if문이 중첩되면은 프로그램을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간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속 if문 흐름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이 조건식이 만족하면 if 해가지고 만족하면은 참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실행하고서 다음 명령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if else가 되겠죠. if else 다시 또 if가 돼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고 빠져나오고 if문을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if else가 되고 이런 식으로 if else 문이 계속 중첩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첩 if문에 대한 흐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조건식이 있으면 if 문장에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중첩 if문을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만족한다면 또 if문 또 물어보는 것이죠. 또 만족하면 또 if문을 물어보고 또 if문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 if문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건 몇 개를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만족해야지만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짤 경우에 이런 다중 if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 if문에 대한 어떤 그 형식을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이걸 볼까요? 자, if문 형식에서 보면은 이 조건식이 만족이 되면은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조건식이 만족하면은 이 부분만을 실행을 하고 if문의 시작은 다중 if문의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다른 이제 명령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조건식 거짓이라면 다시 else로 와서 이 조건식을 또 물어보죠.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거 명령 실행하고 다시 빠져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건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이거 거짓이고 이것이 참일 경우에 이 명령문 실행하고 끝나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명령문 5, 다섯 번째 명령문은 이 조건식이 다 거짓일 경우에만 실행되는 그런 명령문이 되겠죠. 물론 하나 이상의 명령문일 때는 이 중간중간에 블록문으로 여러분이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연속 if문에 대한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중첩 if문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if문 안에 또 이렇게 if문을 이렇게 중첩해서 두는 경우죠. 그래서 이 명령문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조건이 동시 만족돼야지만 이 명령문이 실행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if문을 사용하여 점수에 따른 학점 부여를 한번 해본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 번 실행을 한번 해봤는데, 자, 변수를 선언했고요. 점수를 타이틀로 여기 화면 부분 내보낸 걸 알 수 있죠. 스코어, 점수 값을 입력받습니다. 제일 먼저 90이라는 값을 입력받았죠. 90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음으로 어떻게 되죠? 이 명령문이 실행되는 거죠. 그레이드가 A를 주고 나머지 else는 이하 다 건너뛰는 겁니다. 건너뛰고 그 그레이드를 문자로 출력하니까 뭘 씁니까? A 학점입니다 라고 찍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실행했을 때 점수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두 번째는 77점을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77점을 입력했을 때 스코어 77이 90보다 큽니까? 아니죠. else로 와서 그러면은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니죠. if else로 와서 그러면은 그 스코어가 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77 크거나 같죠. 그러므로 이 명령문이 실행돼서 C가 그레이드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여기까지가 if문의 시작이고 if문의 끝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만큼.
그래서 학점 뭐를 찍습니까? C를 찍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59점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서 59점을 입력하면은 90보다 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80보다 크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70보다 60보다도 크지 않으므로 마지막에 나오는 그레이드, 이 명령문 있죠. F를 그레이드에 줌으로써 그 값을 찍으니까 F라는 값을 F 학점입니다 라는 결과를 출력한 예를 보인 것입니다. 다음은 리스트 4-6은 중첩 이프문을 이용해 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뭐 가족수에 따라서 기본 요금을 다르게 책정한 예를 한번 본 것입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4인 가족 이상일 경우에는 뭐 그 디스카운트 해주는 제도가 전력 요금 디스카운트 하는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 실행되고 있죠. 한번 그것을 한번 모방해 본 것입니다. 자, use amount는 전력 사용량이라는 변수를 위해서요. 그 다음에 F-num은 패밀리 넘버에서 가족 수를 위해서. 자, 이거는 정수형 변수로 했고, 이거는 실수형 변수로 했는데, 전력량이 뭐 200kW, 200.5kW 이런 식으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 한번 변수를 선언해 볼 것입니다. 자, 타이틀을 내보내고요. 가족수 입력하라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이겠죠. 그 이유는 스캔 F문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전력 사용량과 가족수를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3, 3인 가족 했죠. 그러면 150은 이걸로 해서 150점으로 입력될 거고, 3은 이걸로 정수 3 입력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첩 if문 이렇게 나왔네요. if문. 이렇게 if, else의 if문. 여기가 또 if문의 끝이 되겠는데, 자, 사용량이 200보다 작다면은, 근데 지금 현재 150이죠. 150 작음으로 참이 되니까 다시 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kg 미만 전력 사용지 가족수별 기본 요금 해가지고요. 이 문장을 이제 찍게 되는 거죠.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인 미만 시는 15,000원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여기서 가족수를 또 계산을 하죠. 4보다 크거나 같냐? 아니죠. 지금 현재 3이니까 else로 와서 4인 미만 시 15,000원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출력해 준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력 사용량을 140에 5, 전력량 사용량을 140, 가족수를 5로 했을 때는 140, 200보다 작죠. 작으니까 if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타이틀로 내보낸 다음에 가족수가 5, 즉 4보다 크니까 4인 이상이니까 참임으로 4인 이상 시는 10,000원입니다 라는 내용을 출력한 예를 보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의 기능은 여러 가지 그 경우 중에 한 부분만을 처리해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주어진 그 경우의 시계 결과값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만을 실행하든지 아니면 여러 부분을 차례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아래는 다음 이 그림은 흐름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경우, 시계에 따른 이 경우 값은 정수 형태 또는 문자를 포함한 정수 형태에만 하고요. 각 명령문 위치에서는 하나 이상의 명령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경우식의 의미는 이 스위치 명령문인데, 스위치 하고서 여기에 경우 값이 오게 됩니다. 경우의 식에 따른 값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식의 값에 따라서 첫 번째 거를 실행하든지 두 번째 거를 하든지 세 번째 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즉 이걸 다 차례대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딱딱 끊어서 어느 한 특정 부분만 실행하고 난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다음에 나오는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명령문은 단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명령문일 수 있는데 블록문으로 묶어도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블록문으로 안 묶어도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그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문법이 있는데요. 주어진 형식의 값에 따라 여러 곳 중 한 곳으로 분기해 가지고 일련의 명령문을 실행한 후 뭘 만나면요, 브레이크문을 만나면은 스위치문을 빠져나가도록 한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식의 값이 이 경우냐, 두 번째 경우냐, 아니면 n번째 경우냐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으로 가서 일련의 명령문을 주르륵 실행을 하고요. 브레이크문을 만나면은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여기죠. 그래서 다음
나오는 명령문을 실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브레이크문이 없을 경우에 생략되면은 예를 들어서 경우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걸 만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명령문을 쭉 실행하고요. 경우 2까지 이렇게 계속 실행하는 거죠. 실행해서 브레이크문을 만나야지만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레이크 문을 해당되는 경우를 실행하고 나서 빠져나오고자 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 문을 여러분이 기입해 줘야만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없을 때에는 디폴트 문으로 분기를 합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와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일련의 명령문을 실행하죠. 이곳에는 브레이크 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문장의 끝은 스위치 문의 케이스 문 마지막이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스위치 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리스트 4-7은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응답 안내 처리를 한번 예입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뭐 어디 그 관공서에 전화 걸면은 요즘 뭐 ARS 자동응답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로 그 경우에 사용하는 문법이 여기 보여주는 스위치 케이스 문입니다. 여기서는 음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모드로 그 내용을 해당되는 경우의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았습니다. 자, in이라는 변수 경우값을 받기 위한 겁니다. 자, 전화를 걸면은 회원입니까? 회원은 1번, 예를 들어서 비회원은 2번, 뭐 법인 회원은 3번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번호를 누르세요 해서 여러분이 번호를 누르면은 그 값이 이제 in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in 해당하는 경우 여러분이 3번을 눌렀다고 하면요. 3은 법인 회원이죠. 3인 경우가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은 3번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3번을 선택했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지만 실제 전화나 뭐 이렇게 ARS 머신에서는 법인 회원 안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빠져나와서 안내를 종료합니다. 뭐 다른 뭐 안내로 계속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뭐 이게 실행이 돼 가지고 여러분이 5번을 눌렀다고 합시다. 1, 2, 3, 5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죠. 자, 5인 경우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디폴트로 넘어와 가지고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프로그램은 자동 종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하나의 경우를 여러분이 처리하고자 할 때 스위치 케이스문을 넣으면 되겠고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2번의 이 브레이크 문을 빼먹었을 때는 누락시켰을 때 여러분이 2번 비회원을 누르게 되면은 2번을 선택했습니다. 메시지 내고요. 비회원 안내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뭘 내보내겠습니까? 3번을 선택했습니다. 법인 회원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가겠죠. 이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는 경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번과 3번이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굳이 이 브레이크 문을 여기다가 놓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스위치 케이스 문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그 제어문 중 조건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은 구조화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처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 하나는 오늘 배운 선택 처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반복 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어문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오늘 배운 조건문과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배울 반복문입니다. 자, 세 번째, 기본적인 조건문에는 뭐가 있냐면은 단순 if문과 if else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조건문 안에 다시 조건문이 나오는 다중 if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명문은 여러 경우 중에 하나 이상의 경우, 즉 블럭문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 방금 전에 봤던 뭡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이죠. 자, 이것으로 오늘 여러분은 그 제어문 중에 조건문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어문 중에 반복문, 특정한 명령문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반복 명령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